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계 태권도 연맹 편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경기도 성남에 있던 한국본부를 서울 종로구로 옮겼죠. 한국본부 옮기자마자 대대적인 직제 개편을 했잖아요. 그 사무 직원들 모를 정도로 깜짝 인사 조치였는데 한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총괄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양진방 전 대한태권도협회 그 사무총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돼서 그 양진방 국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떤 사전에 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했더니 직원들 충무 등 통해서 발표하기 30분 전에 처음 이제 본인도 봤다고 하는데 다만 표정 관리를 했을 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총재가 직접 이번에 모든 조직 인사 개편을 총괄하고 그걸 했다. 혼자 구상하고 혼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상의를 했겠지. 누군가 자문했는데 분명한 것은 내부 자문은 아니고 외부 자문일 텐데 그 외부 자문도 과연 누구일까? 양진방 사무국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약간 당혹스럽달까? 좀 약간 당황했달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 1, 2부 그렇죠.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1부는 기존에 이제 경기부 업무를 하되 경기 2부는 일종의 그 퍼포먼스 홍보 마케팅 관련 그러니까 경기 대회와 관련한 일종의 이벤트 관련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게 되는 이제 그걸 하나 둔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경기 2부를 누가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인사가 이제 배정이 된 거죠.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좀 아직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경기 대회와 관련한 어떤 그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어떤 이런 이벤트 퍼포먼스를 하는 그 업무를 그래서 양진방 사무국장 밑에 이벤트부라고 해서 이벤트부 직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잠깐 양진방 사무국장 직속으로 이벤트부를 뒀잖아요. 네. 아직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 뽑아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벤트부가? 그러니까 이제 잦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회 기획부터 해서 유치 이 모든 것들을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향후 여기에서 총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들 세계연맹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양진방 사무국장이 지금 혼란의 연속이다. 말 못하는 혼란의 연속. 왜냐면 그간에 대한태권도협회를 근 10년을 실은 이끌면서 모든 주도권과 역할을 그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정권을 가지고 한 90% 이상을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연맹을 간 이후로 본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획을 해서 딱 가려고 하면 총재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그림을 딱 이미 준비를 하다 내놔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근데 그러니까 신뢰는 받고 신임을 받고 일은 하지만 본인이 그리는 그림대로 지금 원하는 대로 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 못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는 하지만 얼굴빛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기색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술자리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기술위원장을 하고 있던 양진방 사무국장이 경직을 못하는 관계로 그렇죠. 전국현 집행위원이 기술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던데 양대 들어봤어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야 그 전부터 그렇게 충분히 날 수 있고 났고 했는데 왜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집행이 됐을 때 기술 분야에서 자타공인 세계 선수권 4연패 올림픽까지 우승한 경험에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대학의 교수, 국립대학 한국 교수고 하지만 다만 이제 집행위원이 기술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겨가지고 과연 그걸 이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막 조직 개편을 한 단체에 대해서 함부로 조금 터프하게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 아니 조직 개편이 아니라 조직 간 조직원들 간에서의 사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이런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면서도 단순히 이 직원들 간의 이런 그 어떤 그 알력 정도의 이런 것들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총재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해서 이건 잘못이 됐다. 명확하게 뭐 이렇게 징계를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세계연맹 사실 그동안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문제가 와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되게 느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기는 뭐 이렇게 한 편, 저기는 이렇게 한 편,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양진방 국장이 세계연맹에 갔는데 뭐 본인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아니면 직원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상 그 양진방 기술위원장이 연맹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 시작하면서도 이미 양진방 위원장을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호흡을 좀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상 좀 간극이 벌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최창신 총괄 상임 고문이 거기로 가신 데다가 지금 이번에 기술위원장을 떼고 사무국으로 갔는데 사무국 조직 개편이 사실 자기 뜻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벤트부라는 어떤 시험대 성격의 그 파트를 이제 지금 갖고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관건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기술위원장, 사실 양진방 기술위원장이 기술위원장을 하면서 권한을 한껏 높여놓은 이 기술위원장 자리에 세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정국형 교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럼 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됐다고요? 아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송 잘라줘. 근데 뭘 그냥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어떤 퍼포먼스한 측면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파트들, 뭐냐면 이 퍼포먼스한 이벤트부를 하려면 총무나 재무나 경기나 교육이나 기술위원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위원회 쪽에서는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하면서 사무국과 협조하면서 최대한 이 경기 자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어떤 변화 내지는 어떤 방향성, 이것들을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세계연맹 기술위원장을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허수아비로 들어가가지고 자리만 지키겠다 하고 들어가는 기술위원장은 이제 그런 기술위원장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를 추구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율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연맹 내부의 일종의 그 알력 같은 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신임 사무총장인 그 하스 아파티 어떤 사람이에요? 하스 아파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란계 출신인데 지금 미국인이죠. 근데 그렇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란 출신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기업인입니다. 그 여미 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에 한 40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있는 연매출 한 600억 정도, 우리나라로 한 600억에서 800억 대는 중견급 어떤 회사를 경영한 CEO입니다. 네. 이분이 이란 출신이 미국에서 그런 기업을 경영하려면 얼마나 그렇죠. 맨파워, 자신의 역량 플러스 그 어떤 그들과의 어떤 그 텃세 속에서 텍사스 쪽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했느냐.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한국적 경사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처세. 그간에 조정훈 총재와 어떤 러닝메이트가 됐던 사무총장들이 가장 약점 중에 하나였다라면은 직무적 성과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재와 했던 호흡이 기본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걸 빨리 캐치하고 어떤 수장이니까 그걸 맞춰서 해주고, 또한 처세도 잘 못했고, 누군가는 월권을 했고, 누군가는 어떤 너무 또 지나치게 이걸 못했고,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 어떤 주군을 잘 모셨었기 때문에 잘 못 모신 데서 비롯된 갈등들이 굉장히 연맹의 어떤 발전과 어떤 가는 길에 좀 저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스라 파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의외로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필요하면은 자기가 하겠다. 그게 뭐 그래서 아무튼 이거 크게 사무총장은 국제관계 마케팅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과거에 총괄 사무차장 뭐 이런 역할들을 사무국장들로 로장과 서울에 이제 배치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시험이 이제 되겠는데 과연 그게 될지. 마지막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상반기 결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다루죠. 하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김태환 회장 퇴진 언제 어떻게 하는지. 대한회장까지 간단하게 하시죠. 뭐 이렇게 맨날 뭐 저기- 언급은 했지만 너무 자주 해서 이게 뭐 이게 그냥 언제 그만두든. 시기만 결정합시다. 우리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빨리. 아니 근데 여기나 저기나 지금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와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굳혔는데 모양새 좀 그렇지, 근데 모양새 때문에 이건 안 내놓고 있는 거 모양새가 모르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명예롭게 모양 좋게 나가는 게 또 태권도 협회를 위해서 그렇고 그저 오영덕 부원장하고 김태현 회장한테 노래 너가 나를 데려갔으니까 저가 나를 책임지고 잘 데려간 놈들이 결정이지 해야지. 말하자면 걔들이 이제 뭐 처음 나를 데려갔으니까 중간 역할을 하고 이제 뭐 우리 이성환 고모님이나 송전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부회장들이나 뭐 이사들이나 다 같이 상의해야지. 원래 그 용태를 할 때는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딱 자꾸 하고 지지부진하고 지지멸멸하면 지금 벌써 더 적당한 모양만 시간 보이니까. 명예롭게 가겠다고 지금 그걸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이제 크게는 회의석상에서 한 2번 정도 3번 한 거고 자치구리 한 10번 넘은 것 같은데요. 막 만날 때마다 했으니까요. 이런 간담회나 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뭔가 가장 멋있게 나가는 거는 저 오늘부로 이 자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뻥 치고 그다음 어떻게 하나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6월 17일 수요일 점심이었죠. 대한태권도협회가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목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최종 목표로 잡고 그랑프리 대회 태능 대표 코치들과 소속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기자들도 갔었죠. 예. 갔는데 뭐 어떻게 취지는 좋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다면서요. 취지는 좋았다기보단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현장에서 간담회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던 기자로서 느꼈던 건 이렇습니다. 원 소속팀 지도자가 태능 선수단 지도자들 중에 없을 경우에 이 선수들이 모스크바 대회를 뛰는데 강화훈련단 코칭 스태프가 세컨을 보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원 소속팀 세컨드가 자비로 그 대회 현장에 올 경우에 그 세컨드 엔트리를 줘가지고 코치 엔트리를 줘서 소속팀에서 세컨드를 보게 하는 게 보다 나을 것이냐. 그럼 그게 쟁점이었네요. 네,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게 쟁점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싸운 거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원 소속팀의 발언은 명백하게 뭐였냐면 난 니네 못 믿겠다. 아 그래요? 네,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코칭 스태프 니네 못 믿겠다. 니네 선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우리 코칭 스태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모스크바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랑프리 대회 나가가지고 시합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제대로 해주겠냐. 그날 삼성 S1의 오일남 감독의 발언은 얼마만큼 신경을 써줄 건데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랑프리에서 그 2번 우리 선수가 8강 정도에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속팀이 원 소속팀은 다르죠. 근데 그랑프리 대표팀으로 해서 출전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한 선수가 2번을 이기고 한 선수가 2번을 다 졌어요. 졌는데 오일남 감독이 얘기한 취지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강화훈련단은 작년 강화훈련단 코칭 스태프가 아닙니다. 작년 강화훈련단은 김종기 감독 체제였었고, 이쪽 선수를 본 세컨드가 의도적으로 입에 자크를 채우고 세컨드 주문을 하지 않아서 우리 선수가 이기고 있다 역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현재 있는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코칭 스태프한테 해버린 거예요.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가스랑 삼성이랑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 있는데 두 선수가 8강이나 4강이나 이런 데 16강, 32강에서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선수를 잘 알고 내 선수의 경쟁 상대도 잘 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한혜진 기자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예요. 너는 모르잖아. 너는 그 체급에 1위부터 8위까지 선수들 이름을 외울 수 있어? 없잖아. 이렇게 공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 성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 그래도 어떤 내부적으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소통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전자호구나 헤드기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예의주의해가면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쪽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지 지금. 국가대표 강화훈련단은 분명히 대표팀이고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전을 해가지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대회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도 대표입니다.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소속팀에서 어떤 불신이나 내지는 어떤 애절함을 갖고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협회에서도 그랑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최소한 우리 국가대표팀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가장 부드럽게 접근해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은 상태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협회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지나치게 날선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간담회가 되었다. 저도 그날 그 간담회는 못 갔는데 그 다음날 후유증이 좀 커서 그 춘천에 박계희 감독하고 그 삼성 S1의 오일란 감독이 없는 두 사람이 빠진 그 강화훈련단 코치들끼리 별도로 나가가지고 두 사람들을 엄청 이거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간담회에 대해서 긁어부스러. 그렇죠. 성재준 전무한테 전화했죠. 아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뭐 의견 조율을 한다는데 오히려 뭐 긁어부스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서 기자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날 그 태릉에 있는 코치들을 불러가지고 잘 다독여서 봉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봉합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예. 좋은데 이거 조금 매끄럽게 절차를 매끄럽게 할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강화훈련단의 힘을 대한태권도 입장에서는 강화훈련단의 힘을 먼저 실어줘야 그렇죠. 돼요. 자기들이 네. 뽑았단 당연하죠.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뽑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강화훈련단을 하고 어떤 목소리 하더라도 디펜스를 쳐줄 거는 우선 협회에서 해주고 기회를 일부분은 이제 어떤 참작이 아니라 그냥 바로 빠져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발 빠져있고 이거는 좀 무책임한 행동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인 박계희 저 오일란 감독이 막 들이대니까 후배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게, 참 뭐라고 이게 말을 사람이라는 게 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다 또 이렇게 입장으로 가면은. 근데 또 그 어떤 상황을 아는 분들이 또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더 얄밉고 그렇지. 더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강화훈련단 코칭 스태프 뭐하러 뽑냐 이거 상시체제 뭐하러 하냐 그렇죠. 이거지. 권한도 좀 더 주고 총감독 같은 경우는 뭐 더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 아니 열심히 안 하면 자르고 그런 심정이 아닌 지도자들이 어딨고 그런 심정이 아닌 팬들이 어딨고 그러겠어요. 어? 내가 내년에 전무할 테니까 추천해. 그리고 생각해놓은 코치 있어? 강기자 들어보네. 갱그릭 향상. 네? 너 생각한 코치 있어? 없어요. 추천 한번 해봐요 누군가. 그런 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